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4월 10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3월부터 꾸준하게 매집하고 있는 외국인 수급주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에 나왔던 국민연금 관련된 소식을 우리가 좀 살펴보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전략적 투자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1% 상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향을 했다 해서 엄청난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동안의 투자 범위 상한이 플러스 마이너스 2%였을 때 18.8%였는데 지금 1%포인트 올려서 19.8%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써 이것도 다 채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도 압력은 나오지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매수할 여력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하반기에도 증시가 좋아서 3,200, 3,300 간다 그러면 다시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국민연금은 또다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매도 압력은 줄었지만 엄청난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결국 증시가 좋은 방향으로 가면 계속 수급 부담은 국민연금 쪽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매도 압력만 줄어든다고 해도 일단 수급 여건이 나쁘지는 않겠죠.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증시가 깊게 조정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투자 범위의 상한을 쭉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주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받고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여력이 있겠지만 지금같이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상승 분위기를 만들려고 할 때는 역시 크게 수급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거, 그 점만 좀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알아보죠. 작년도 노딱 사태 이후에 많은 유통업체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2020년과 2021년 초반의 상황, 1월의 상황을 보시면 되겠죠. 전망치를 좀 보게 되면 작년도에 백화점이 거의 10% 가까이 성장률이 둔화됐다가 올해는 5%대 성장률로 전환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았죠. 마이너스 37.6%에서 올해는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역시 온라인 쪽은 계속해서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둔화되겠지만 여전히 성장은 좋은 편. 그리고 온오프라인 채널별 매출 증감률 동향을 보면 정체되어 있던 성장률이 작년 노딱 사태 이후에 오프라인은 급감하고요. 온라인 쪽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좀 성장률이 좀 둔화되다가 하반기 때 또다시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올해 들어서는 온라인 쪽에 매출의 증감도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나왔고요. 오히려 오프라인 쪽에서 매출 증감률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증감률 차원에서만 보면 크로스가 났다는 게 오프라인 쪽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성장세는 결국은 온라인 쪽으로 성장을 가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에 의해서 오프라인 쪽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봄철, 여름 앞두고 있어서 활발하게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전개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 보복 소비 심리 이런 것들도 시장을 기대하게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 시장 규모와 성장률을 보시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하게 올라왔던 성장률이 2010년도를 맞이해서 정체기에 빠졌다가 작년도에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다시 또 회복을 좀 합니다. 회복한다 해서 이 정체된 성장률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거예요. 백화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회복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요 상품 매출 비중을 보시면 역시 해외 유명 브랜드, 명품샷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백화점에서 높게 차지하고요. 또 가정용품과 식품 그리고 자파를 비롯한 이제 여성 정장, 여성 캐주얼, 남성 의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매출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좋아진다 그러면 현대백화점 그룹군에 있는 한성 같은 종목들 여성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 한선 브랜드를 우리가 또 눈여겨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자, 올 초에 현대백화점이 여의도 더 현대 서울을 오픈했는데 오픈빨이 상당히 좋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백화점 중에서 연 1조 클럽을 달성한 백화점이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근데 백화점 점포가요. 자,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최근에 1조 클럽에 들어왔던 게 현대백화점 판교점입니다. 2015년에 개점을 해서 작년도에 1조 매출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번 여의도점 같은 경우는 물론 오픈빨일 수 있습니다만
1000억대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2025년 정도 24년 25년 정도 가야 1조 원대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오픈빨 분위기만 놓고 보면 올해 1조 원대 매출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시장이 전망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도 매집 수급이 지금 유입이 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것이 뭐 내년 내후년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일단 단기적 모멘텀으로라도 외국인 수급이 유입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현대백화점의 실적 전망 추이를 보시면 자, 총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입점해 있는 모든 점포의 매출액이니까 현대백화점 매출을 잡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어쨌든 입점한 총 매출액 같은 경우도 작년에 좋지 않은 환경이어도 그래도 쭉 올라오죠. 매출이 올해도 그렇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백화점 순매출액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 흐름을 보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분기, 2분기, 3분기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4분기에는 이제 8천억대까지 올랐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물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이제 면세점에 대한 악재도 있습니다. 작년에 면세점이 계속해서 이제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그 영업 적자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하반기 때 이런 영업 적자 폭이 감소할 수만 있다면 백화점의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1분기 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2배 이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 5월 초가 되겠죠. 이 시점에 미리 주가가 선반영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눌림목이 나오면 기술적 지점들을 노리면서 실적 발표 시점까지 계속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노려야 되겠죠. 자, 2020년에 현대백화점의 순매출액 같은 경우 2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3조대로 올랐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980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거의 더블 가까이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정말 대박이겠지만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도 어쨌든 지금 수급만 놓고 보면 5월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올 2월 달과 3월 달에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요. 총 23만 4천 주를 매입했고 평균 단가가 8만 3천 원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주가가 만약에 조정받는다면 땡큐가 되겠죠. 이미 회사에서는 194억 이상을 들여서 매집한 단가니까요. 세력들은 그 단가를 또 노리려고 할 거고 이 자사주 매입 이후에도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매집한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기술적 대응 자리를 차트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의 차트의 모습인데 아주 깔끔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특이사항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상향하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개인들이 싫어하는 20일 이평선들을 이렇게 하회를 합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20일 이평선을 하회하고 마찬가지로 2월 달에도 큰 거래량 없이 20일 이평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번에도 잠깐 하회했었고 옆으로 횡보하는데 20일 이평선이 하회되면서 거래량 이런 거래량들이 터지지 않고 쭉 빠져내려오면 어떻게 됐어요? 직전 저점 구간부터 대량 거래를 수반했던 시초가 자, 이게 83,000원짜리입니다. 아까 83,000원 뭐죠? 자사주 매입했던 평균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조정받고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아주 땡큐가 되는 거죠. 시장에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요 구간 진입하면은 언제든지 다시 이 94,000원 고점을 한번 도전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모으게 될 겁니다. 아직 4월 초죠. 5월 초에 실적 발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또 그때 장중이라도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오히려 매도 쳐서 수익을 확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시점까지를 놓고 조정받았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다면 현대백화점 같은 내수 유통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2,9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만들 거라고 예상하는데 시가총액이 2조 원대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죠.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수급을 형성했던 건 역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수급 보세요. 이렇게 앞에 당겨보면 자, 자사주를 꾸준하게 매입했습니다. 자, 자사주 매입 이후에도 외국인들이 수급을 계속 형성하면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죠. 자, 외국인 수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5,000원대부터 83,000원대에 진입하면
두려워할 거 없죠. 이들이 대량 거래로 매도하지 않는 이상은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섬의 주가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섬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우상향하면서 미리 지금 선반영되면서 올라가고 있죠. 1분기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하면서 힘을 만들었습니다. 대량 거래 수반하고 거래량이 지금 죽었는데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장대 한번 만들고 중심 균형가를 만든 상태에서 다시 박스를 만들었고요. 자, 이 박스를 돌파하고 다시 위에서 박스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가 박스의 자리죠. 그러면 다시 깨고 내려와서 이 저점대에 있으면 또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기가 깨졌다고 끝나지 않겠죠. 만약에 이런 대량 거래가 터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거래량 없이 내려오면은 이 자리들이 좋은 또 저점기의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운영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고요. 적정 비중으로 떨어졌을 때는 매수하고 박스권 상단으로 갈 때는 또 매도하고 해서 샀다 팔았다. 마찬가지로 한섬 같은 경우도 5월 초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 발표 전까지 매수 타이밍을 노리면서 적절하게 매매를 하시면 좋은 성과가 기대될 수 있겠죠. 오늘자 한 줄 요약. 실적 시즌의 기조 효과를 노려보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